안녕하세요, 김누킴입니다. 너도 나도 하이브리드를 사고 주변에서 하이브리드가 좋다 하니까 당연히 사야 할 것 같으십니까? 물론 이게 장점이 많은 파워트레인이겠지만 단점이 하나도 없는 기계장치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리고 중고차로 살 때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라고 다 똑같은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건 동일할지 몰라도 그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산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토요타의 일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대기아는 흔히 병렬식이라고 하고 일본 차들은 보통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쉽게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차와 일본차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차이는 클러치로 엔진과 모터를 조절을 하는지 아니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로 조절을 하는지에 있습니다. 보통 일본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2개, 국산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1개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에도 HSG라는 모터가 하나 더 달려있기 때문에 2개입니다. 이놈이 구동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충전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줍니다. 어쨌든 현대기아의 클러치 연결 방식의 단점은 마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구도가 안 좋고 고장이 잘 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클러치 기술력과 부품 내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으며 이 단점을 거의 없앴다시피 할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차의 직병렬 방식은 클러치 대신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죠. 크게 보면 유성기어 세트와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인 PCU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CVT라는 미션이죠. 여기에 CVT가 들어간다고 일반 CVT처럼 풀리나 벨트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녀석이 2개의 모터와 엔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기아의 경우 하나의 모터는 구동에 관여할 수가 없고 충전 효율도 낮은 편에 속하는 작은 모터이기 때문에 일본 하이브리드의 2개의 모터와는 급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최고인 것 같지만 직병렬 방식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과급기, 터보와의 궁합이죠. 직병렬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모터의 회전수를 아주 예민하게 측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급기의 장착은 엔진 특성에 맞지도 않고 복잡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죠. 이것은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터보차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토요타의 프리우스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2000cc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캠리도 마찬가지로 2.5 자연흡기이며 미니밴인 시에나에서도 2.5 자연흡기를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터보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본이지만 직병렬 하이브리드에서는 터보차저를 잘 안 달아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한국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제 현대의 방식이든 토요타의 방식이든 거기서 거기라는 결론까지 왔습니다. 현대기아의 병렬식도 내구성과 완성도가 많이 올라왔고 직병렬식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저한테 무엇이 더 좋냐고 따지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타의 직병렬 방식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자연흡기에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게 하이브리드라는 대의 명분을 잘 충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연비나 효율성은 비슷하겠지만 이게 또 중요한 게 유지보수 아니겠습니까? 토요타의 직병렬 방식은 복잡한 기술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물리적인 구조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미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벨트와 같은 내구도가 신경 쓰이는 부품도 거의 없습니다. 유지 관리와 내구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탱크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본다면 토요타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가격이나 옵션 보면 현대기아가 더 좋을걸? 그것도 맞죠. 막상 하이브리드 최강자인 일본차를 사려고 엔카에 들어가 보더라도 솔직히 가격 보잖아요. 이게 손이 쉽사리 나가지 않습니다. 일본 차들은 감가도 얼마 안 되고 옵션은 부족한데 실내 마감 품질과 같은 전반적인 차량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고차로 하이브리드를 산다면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고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와 모터가 가장 걱정이 되겠죠. 배터리는 쓰면 쓸수록 효율도 떨어지고 배터리에 열화도 있을 텐데 중고차로 사도 괜찮을까요? 심지어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보다 훨씬 더 작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충전, 방전이 훨씬 많을 텐데 금방 고장이 나버리면 어떡하죠? 교환 비용도 적어도 200에서 300만원은 넘게 나올 텐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에는 없는 전기 모터란 놈이 고장나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린다면 위 부품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품들입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관련 부품의 보증 기간이 깁니다. 특히 현대 기아 경우 10년 20만 킬로미터가 국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기간은 한국 자동차의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한평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증을 떠나서도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전기차의 배터리보다 용량이 매우 작지만 그에 맞춰 내구성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는 적게 50kWh에서 많게는 100kWh의 대용량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브리드는 고작 1.5kWh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배터리가 사용되는 용량인 가용 용량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90%쯤 생각하면 되겠지만 하이브리드는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가용 용량이란 배터리의 안전 마진을 뺀 진짜 사용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뭐 명망 있는 전기차 전문가로 유명하신 김필머식이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과충전이 말도 안 되는 근거이기도 하죠. 어쨌든 넘어가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고작 30에서 40%의 가용 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의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배터리의 수명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가용 용량을 낮게 설정을 해버리면 배터리 수명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세팅들로 인해서 보증기간인 10년과 20만 킬로 안에는 하이브리드 내구성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수준이라는 겁니다. 배터리를 교환하는 실제 사례도 손에 꼽을 만큼 없습니다. 물론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교환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배터리 교환 없이 폐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모터를 보겠습니다. 엔진보다 더 발달된 고도의 기술 전기 모터가 혹시 내구성이 부족할까봐 불안하신가요? 전기 모터는 이게 어려운 설명 없이 고개를 돌려서 선풍기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보던 금성 선풍기를 다들 아시나요? 이 선풍기가 얼마나 내구성이 좋냐면 창고에 박혀 있더라도 코드 꽂고 돌리면 아마 지금도 잘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대표적인 전기 모터죠. 물론 이건 좀 비약이 있는 비유고 자동차용 전기 모터가 부하도 더 많고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모터라는 게 원래 고장이 잘 안 나는 부품입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용 모터는 조속 위주의 모터죠. 전기차로 들어가면 영구자석 모터 방식이나 브러시드 모터 방식이나 할 말이 많아지겠지만 하이브리드 모터는 저속 위주의 모터이고 전기차와는 달리 열을 식히고 쉬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일상적인 환경 안에서는 뭐 거의 고장이 없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이브리드 중고차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긴 또 함정 카드가 하나 숨어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이브리드용 자동차에만 쓰이는 전용 부품은 분명히 맞지만 하이브리드 보증에는 포함이 안 되는 쥐새끼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마다 보증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HSG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입니다. 아까 나왔던 두 번째 모터라고도 할 수 있죠. 이놈은 내연기관의 알터네이터와 스타터 모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입니다. 벨트를 돌리고 장력도 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구도가 중요한 부품이죠. 그렇지만 HSG는 하이브리드 보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식 브레이크와 전동식 에어컨 컴프레셔, 전동식 워터펌프 등등 하이브리드형 부품은 분명하지만 하이브리드 보증에는 포함이 안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안내하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으로는 고전압 배터리, 구동 모터, 인버터, 직류 변환 장치,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 보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신다면 먼저 본네트를 여세요. 그리고 엔진 커버를 들춘 다음에 눈을 치켜뜨고 나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 정비소에 가셔서 관련 부품을 꼼꼼히 봐달라고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